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등급제도를 없애고 점수제를 도입해서 이 문턱 효과가 해소되게 만든 거죠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우리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용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신용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, 이걸 말하는 거죠. 요즘은 이 신용 등급이라는 용어보다는 신용 점수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. 왜냐하면 2021년부터는 금융위원회의 평가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서 이 신용 등급제 대신에 신용 점수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신용 점수제가 무엇이고 신용 점수를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신용 점수를 올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 신용 등급제가 왜 폐지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. 과거에는 신용 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. 그래서 1, 2등급은 우량 등급, 맨 마지막에 9, 10등급은 위험 등급이죠. 그런데 이렇게 신용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요. 이 등급의 경계에서는 겨우 1점이나 2점에 불과한 점수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등급제도를 없애고 점수제를 도입해서 이 문턱 효과가 해소되게 만든 거죠. 그래서 이 새로 도입된 신용점수제는 1점부터 마지막에 1000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물론 1000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 가장 좋은 신용이겠죠. 이 개인의 신용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를 하는데요. 산정 기준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금융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, 또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. 이 신용 점수가 높으면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를 할 때 금리 혜택이라든지 대출 한도액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 신용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자, 그렇다면 이 내 신용 점수는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? 과거에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킴이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을 통해서 내 신용을 조회했었는데요.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간단하게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 어플이라든지 토스 어플에서 신용정보 확인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, 이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내 신용이 어떤지 곧바로 조회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? 자,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째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신용카드는 여러 개를 사용해도 신용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할부 결제는 채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할부보다는 가급적 일시불 결제가 신용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체크카드와 병행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. 체크카드는 이 신용점수의 이로울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에도 유리합니다.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본인소득의 25%까지죠. 그래서 이 본인소득 25%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출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부터 변제하는 것이 신용에 유리합니다. 대출금을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도 적금을 먼저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저축을 할 여윳돈이 있다면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신용점수에 유리합니다. 물론 대출금이 없으신 분들은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가입해 주는 것이 신용점수를 올리는 좋은 방법이겠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연체는 신용점수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.
연체 기록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채무를 다 갚았다 해도 이게 수년간 신용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요. 보통 기록에 남는 연체는 10만 원 이상 금액이 5일 이상 연체가 되면 기록에 남게 됩니다. 그래서 가급적 연체는 피하시고 연체가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변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로 대출금을 받을 때는 되도록 저금리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. 예전에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가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만약 1금융권 대출금리나 저축은행 금리가 똑같다면 굳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신용점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. 물론 1금융권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보다는 대체로 금리가 낮겠죠. 그래서 1금융권이 더 유리하다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상환할 때는 일시상환보다는 분할 상환이 좀 더 유리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인이 매달 지불하고 있는 4대 보험료,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,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. 이 4대 보험이나 통신비 사용 내역, 공과금 납부 내역 이와 같은 비금융 정보도 반년이나 1년 주기로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신용점수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요즘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로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을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여러 은행을 나누어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은행을 정해서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. 이때 단순히 통장을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 급여 통장을 주거래 통장으로 정해서 이 통장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. 오늘은 새로 도입된 신용평가 제도와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방법, 그리고 본인의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